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전 세계가요, 오징어 게임으로 그야말로 한류 열풍입니다. 제조업이나 조선, 자동차 같은 중공업으로 인정받던 한국이요, 드디어 콘텐츠,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를 인정받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 전까지 한류는 일본이나 중국, 조금 더 범위를 넓혀도 동남아시아 같이 아시아권에서 불던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부른 한류는요, 서양권까지 포괄하는 아주 본격적인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요, 미국에서도요,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보았을 정도로 큰 화제가 되었죠. 한 미국 대학교에서 경찰관이요, 장난으로 확성기를 통해서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게임 중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있잖아요. 그것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를 방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나다니는 학생들이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탁 멈췄어요. 그러니까 거기 지나다니는 학생들은 전부 다 오징어 게임을 본 거죠. 한류 콘텐츠가 세계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한글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한국 문화와 한글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운 문화센터 같은 것이 세종학당인데요. 이 세종학당에서 한글을 배우고자 등록하는 인원이요,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해요. 하지만 기존에 운영하는 강사와 비용의 한계로요, 약 10,000명 정도의 대기 인원이 있다는 기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때요, 우리나라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국을 마케팅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하드웨어에 비해서 소프트 파워가 약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한국이었던 만큼요, 이제 그런 평가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는 잡은 거거든요. 우리 주변의 외국인들에게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전도사가 모두 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재는요, 그동안 많이 개발이 되어서 나온 편입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책에도요, 비교적 잘 잡혀 있어서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시간이 조금 덜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제가 영어를 배우는데 워낙 오래 걸려서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그동안 우리의 외국인 교육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치중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것,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나 문화 같은 교육에는 조금 덜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가르치는 마땅한 책도 별로 없었죠. 그런데 이 책이 나온 거예요. 꼭 알아야 할 한국 문화 100입니다. 이 책은요, 천수연, 장한님, 차상하 작가님 이렇게 세 분이 공저를 하신 건데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박사들을 다 수료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학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가르치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잘 조화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외국인을 가르쳐 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이력이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 이 책의 구성에서 그 특징이 나옵니다. 사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한 부분이에요. 한국 문화를 설명하는데 단어들이나 어휘들이요, 쉽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나왔던 한국 문화를 설명하는 책들이요, 이런 면을 간과한 채 씌워졌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해서 책을 봤는데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또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은 현장에서 외국인들에게 실제로 한국어를 가르치셨던 분들이 썼기 때문에요, 한국어 4급 어휘에 맞춰서 쓰여져 있습니다. 한국어 레벨은요, 1급에서 6급까지인데요. 1급은 그야말로 가나다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고요. 6급은 유창하게 한국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방송인 타일러님 기억하시죠? 타일러가 한국어 6급이에요. 예전에 저랑 같이 방송을 했었을 때의 사진이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4급에 맞춰서 쓰여져 있다의 이 4급은요, 중급 레벨에서 쓰는 어휘와 말들로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1급이나 2급인 초보인 경우에는 기본적인 회화에 치중을 해야 하니까요, 중급에 맞춰서 쓰여지는 것이 제일 적절한 선택이었죠. 실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와중에 외국인들이 궁금해하거나 알아야 할 한국 문화에 대한 키워드들을 정리해서 쓴 만큼요, 아주 실용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키워드들을 잘 보아놓으면 나중에 외국인들에게요, 한국 문화를 설명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요,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100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요. 각 키워드마다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 정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요, 한국 인문에 해당하는 키워드들, 그러니까 자연환경이라든가 공휴일, 아주 중요하죠, 공휴일, 그리고 역사 같은 것들이 먼저 제시가 돼요. 그리고 전통에 대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도깨비, 성균관, 이순신 이런 키워드들이 소개가 됩니다. 재밌는 것은요,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키워드인데요. 갑질, 배달문화, 재벌, 회식 이런 단어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키워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지금의 키워드들까지 골고루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상과 의례 파트에서는요, 나이 세는 법이나 식사 예절, 호칭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저한테는 장례식 부분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장례식을 제가 자주 가는 게 아니라서요, 갈 때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장례식에 가서 어떻게 움직이고 절해야 하는지 그런 행동 프로세스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어요. 그래서 나름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세팅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예술과 대중문화 파트에서는요, 윷놀이나 판소리 같이 전통 문화뿐 아니라 드라마라든가 방문화, 노래방, PC방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웹툰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서요, 신구가 잘 조화되었다라는 느낌이었어요. 보통 한국 문화 하면 전통 문화만 얘기하고 마는데요. 사실 지금의 학습자들에게는 노래방이나 PC방 이런 문화가 더 궁금하거든요. 예전에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미녀들의 수다를 떠올리시는 분과 비정상회담을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약간 나이 차이가, 세대 차이가 있겠죠. 어쨌든요, 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한국을 바라보면 저렇게 보이는구나 하고 외국인들의 시선이 굉장히 신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 책에 있는 한국에 대한 키워드들을 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원래 알고 있다고 여겼던 이야기들도 자세히 보니까 모르는 부분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객관화해서 보게 되는 부분도 생겼습니다. 한국 문화를 전파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요, 오징어 게임으로 한참 물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때 이 책을 아는 외국인들에게 선물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사진이 많아서 글자를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볼 수 있게 해놓은 것도 이 책의 장점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꼭 알아야 할 한국 문화 100이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들으시면 오늘의 구독 드립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실 겁니다. 시간책방에서는 꼭 눌러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이에요. 감사합니다.